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트렌드 리더 채널의 엠스터 시문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NFT의 의미, 일단 Non-Fungible Token이라고, 너는 앞에 좀 부정한 의미고, Fungible은 대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일종으로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 좀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조나 변조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탈주광화 형태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 암호화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암호화폐는 1대1 거래 가능하지만 NFT 같은 경우는 1대1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이 모든 게 요즘에 게임이랑 그 다음에 음악 예술 그는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거래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미술품, 예술품이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 4천만 달러였는데 2019년도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은 약 3천억 정도, 7개 이상 확대되었다 하고요. 그래서 이 토큰은 일단 고유 아이디가 있습니다. 한 40자리 문자와 숫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퀀스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해가지고 요즘엔 또 따로 이름을 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번호 아니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NFT가 3월 중순 기사인데요. NFT는 일단 가상화폐 작품만 매는 제 인생이 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에 그 3월 중순까지는 아마도 좀 버블 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이런 좀 최근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좀 이제 고가로 판매된 사례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엘레나 에딩턴은 자신의 NFT 세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미술 작품을 해왔고 내성적이라 갤러리에 한 번도 작품 걸어보지 못했는데 대신 이런저런 작업하면서 엘리자가 처음으로 온라인 경매를 올리자 이제 수천 달러짜리 입찰들이 들어왔고 16개 이미지를 거의 10만 캐나다 달러, 거의 약 9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꽤 놀라웠고 삶이 자체가 달라졌다 하고 있죠.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3억을 번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에 사는 3D 예술가 다리우스 푸이아는 사실상 파상 사태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그 예술가의 사례는 좀 비슷한데요. NFT 예술 세계에 직접 뛰어들기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좀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합니다. 그리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리우스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NFT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이 거의 1만 2천 불, 우리 돈 약 1,400만 원에 팔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다리 작품이 점차 이제 좀 뭔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고요. 20일 전만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허덕이 있다가 이제 거의 25만 달러에 우리 돈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 좀 어렸던 삶들, 어떤 예술가들이 이런 NFT 통해서 수익 구조가 되게 확실하게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NFT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통적 예술 세계는 독학한 예술가들에게만 닫혀있는 편이지만 NFT 세계는 우리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나와 있죠. NFT로 5개월 하고 나니 제 직업에 대한 평균 단가가 거의 80불에서 지금 10배 이상 800달러로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NFT를 누가 구매하냐? 아마도 코로나 시국에 인해서 돈을 좀 재밌게 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팬데믹을 인해서 요즘에 주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상화폐까지도 많이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이런 붐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돈에 대한 어떤 쓰임에 대해서 좀 더 가상적으로 또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게 아마 좀 방영이 돼서 아마 NFT에 대해서 많이 좀 뭔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장밋빛 어떤 좀 예술가들 입장에서의 어떤 좀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이제 NFT에 대한 어떤 버블에 대해서 좀
어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NFT 가격이 지금 4월 초 오늘 기사죠. 거의 70% 하락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기술 혁신보다는 유동성 버블이었나라는 어떤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쭉 읽어보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 일종의 NFT 가격이 지난 2월 대비 약 70% 정도 떨어졌고요. 최근 유동성 장세 유행까지 그다음 NFT에 자극이 몰렸던 공가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이러다 사그러들지 아니면 단순히 조정장을 거쳐 거품을 빼고 이어질지에 대한 엇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4일 블룸버그 통신의 NFT 시장 조사 웹사이트인 nonfungible.com을 이용해서 최근 NFT 평균 가격이 2월 고점 대비 약 67.4% 정도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fungible.com이 추적하는 그 NFT 기술적인 작품 평균 거래가는 지난 2월 달에는 4,300불, 우리 돈 한 480만이었다면 반면 4월 초 평균가는 거의 1,400만 달러에 그쳤다. 거의 뭐 3배 정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NFT 평균 거래 가격 추이를 보니까 2월달 최고점을 찍다가 지금 4월 초에는 거의 1,000불 정도 떨어져 있고 아마도 이게 그런 또 유동성이 보일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한번 오르면 뭔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이 과열되면 아마 조정이 좀 거치겠죠. 조정이 거치면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를 아마도 잡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아마 드나거늑하다 차차 금융시장의 어떤 자리를 매기는 것처럼 아마도 NFT 시장도 이런 어떤 드나거듭하다 아마도 차차 어떤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향후에 계속 움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기술을 운영하는 움직임도 꽤 있고요. 일부 기업들이.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 테저스의 공동 설립자인 캐슬린 브라이트먼은 디지털 예술 시장에 거품 낀 상태이긴 하지만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 NFT 관련 스타트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 NFT 자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미술품, 예술품에 대한 어떤 좀 NFT의 어떤 좀 거래가 활발화되고 있지만 그 아까 기사를 보시다시피 음악이랑 영화가 콘텐츠적인 부분에서도 아마도 이런 거래가 향후에 좀 활발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이 관련된 플랫폼이 생기게 될지에는 아마도 방송사나 아니면 그 콘텐츠 제작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디어 어떤 그 관련 기업들이 NFT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한 1, 2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늦어도 2년 안에는 거래가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두움의 두 번째 부분인데 NFT가 알고 보면 좀 해킹 도난은 물론 지구도 망치다 이런 기사인데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어떤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일단 토큰화 시에는 자신의 작품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먼저 찜한 사람이 인정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원작자가 따로 있어도 먼저 찜하면 NFT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작 작자가 제 작품을 허락 없이 쓰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권리다, 어떤 법적 행위도 하기가 힘들고 그 익명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픈시와 그 다음에 니프티 게이트웨이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 사례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등록 사표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나보다 먼저 증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NFT의 또 다른 어떤 어두운 면이 NFT도 해킹이 된다는 거죠. NFT의 또 다른 단점이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것이 그렇듯 NFT도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메일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NFT 해킹도 가능하고요. 이달 초 일부 사용자들을 좀 보면 니프트 게이트웨이 플랫폼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다고 트위터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프티 게이트 대변인이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마도 NFT 저장하는 계좌랑 비밀번호를 사수하지 못하면 아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이시값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 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절도 취득한 NFT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NFT 계정 침입해서 NFT를 자신의 양도의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게 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구에 나쁘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NFT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탄소 생성량을 고려하면 NFT 시장에 발휘드린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NFT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경력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에도 나쁘다. 예, 그런 얘기인데 이건 NFT 옹호자들은 대규모 전기 사용이 일시적 현상이고 이런 새로운 기술에 출현했다는 성장통 같은 문제에 불과하다 일축하고 있죠. 그래서 NFT 거래에 널리 이용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전환될 예정이고 일부 소형 NFT 거래 플랫폼이 이미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가 수치를 확실히 계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NFT가 구축되고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스템 이더리움은 아이들 전체만큼 전기 소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NFT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탄소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CNN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아이들 전체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작품이 NFT에 대한 어떤 오해 가능성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IPFS라는 분산 저장 시스템 보강되어 있다. 그래서 IPFS 링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IPFS는 HTTP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HTTP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구글이랑 아마존, 그다음 넷플릭스 같이 본인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받을 때 만약 그쪽 서버가 이렇게 중단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다운로드 데이터가 없겠죠. 그만큼 중앙 집권화된 케이스인데 IPFS 같은 경우는 Interplanetary File System이라고 약간 탈적인 분산형 형태의 어떤 좀 탈주강적인 그냥 분산 형태의 IPFS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토렌토 같은 거죠. 토렌토의 어떤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어떤 사익공자가 여러 명이 있겠죠. 그 여러 명의 어떤 파일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산 저장 시스템에서 IPFS로 좀 작품 파일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NFT 같은 경우는 좀 토큰만 본다면 어떤 예술성도 뒤지는 않다는 겁니다. 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복제도 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도 보관할 수 있고요. 근데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열광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허구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에서 NFT가 좀 이제 희소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NFT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라는 거죠. 디지털 명품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FT 플랫폼 운영사와 작가들은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NFT가 발전하면서 전 새로운 시장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분과 저장소 블록체인과 NFT 결합으로 좀 보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근데 이런 거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NFT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층 높은 디지털 희소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몇몇 프로젝트가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NFT가 고위험 자산이나 특성 때문에 이조 아직은 조직적 지켜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NFT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좀 비라긴 한데요. 워낙 빠르게 시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안정성을 볼 건지 아니면 이걸 고위험성 볼 건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기사를 NFT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NFT는 일단은 초창기 때 어떤 가상화폐가 그때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가 갑자기 확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근데 다시 또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고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처에 대해서 어떤 좀 뭔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가 있고요. 어떤 적게 좀 초기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어떤 좀 투자자들의 어떤 몰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상화폐의 어떤 좀 부분까지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NFT에 대해서 이제 자산의 개념까지도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이 NFT 시장 자체가 아마 고가로 이렇게 좀 뭔가 투자가 많이 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손해를 보는 분도 있겠죠. 그만큼 좀 이제 뭔가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 NFT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실물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보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NFT랑 가상현실의 메타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콘텐츠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아마도 거기서 거래되는 그 거래량이 아마도 크게 활발히 될 수밖에 없고요.
블록체인이 아니야 IPFS 같은 어떤 좀 다른 세계 속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자꾸 생겨나다 보면 아마도 이런 시장 자체는 좀 더 활발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저도 조만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마도 1인 크리에이터랑 아니면 다른 어떤 콘텐츠, 아니면 OTT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다른 어떤 미디어 관련 어떤 커머스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은 아마도 우리가 2년 안에는 아마도 좀 뭔가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를 갖고 한번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